지금 문 정권은 불가능한 문제를 가능한 것처럼 착각하고 4월 27일 날 북한하고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거기에서 자신의 신베를린 선언 문제를 북한하고 합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합의라는 것은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며, 누가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체제를 보장하며, 이 보장에 합의해 주는 순간에요, 마치 북한의 체제를 흔들려고 했다라는 것처럼 잘못이 인정되는 겁니다. 체제 보장은 니한테 달려있는 거지, 우리는 체제 보장에 대해서 보장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럼 불가능한 걸 우리한테 요구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체제를 보장하며 평화를 추구하겠다며 종전 평화 협정 등을 제안을 했습니다. 종전 이 협상과 평화 협정을 체결을 제안했어요. 이걸 문 정권은 평화 체제라고 합니다. 여기에 좀 더 보탠다면 북미 수교, 불가침 협정,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가 같이 올라가겠지요. 당연히 북한 측에서 꺼낼 건데 이제 한국 측에서 그걸 얹으자고 말하는 사람까지 아까 일부에서 이야기했듯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평화 정착 구조를 마련하고 핵 문제가 풀리면 경제 공동체를 추진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도 이런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상회담의 합의문을 국회 비준을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문 정권이 북한한테 주겠다라는 것은 현금이에요. 종전선언, 평화협정, 북미 수교, 북미 불가침 협정, 주한미군 지위에 대한 변동, 이런 건 다 현찰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서명하는 순간에 바로 효율이 이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효과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핵화는 북한이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핵화는 외상이에요. 우리는 현찰을 주고 북한은 외상을 이렇게 우리한테 약속하는 겁니다. 이런 게임이 어디 있어요? 북한이 핵을, 미사일을, ICBM을 다 갖다 놓고 파괴해버리고 전부 검증을 다 보여주면서 평화체제를 가자. 그것도 우리는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북한이 다 파괴했다 하더라도 다 파괴했는지 누가 알 겁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느님도 몰라요. 그런데 북한이 그렇게 하는 것을 같이 다 사인하자. 지금 그걸 사인하고 발표하고 국회 와서 비중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종전선언은 그냥 문서에 남겨버리면 종전선언이 되는 겁니다. 남북하고 종전을 하기로 했다. 그 다음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그럼 문서에 하는 순간부터 일종의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하고를 끌어들이는 문제만 남았지. 그런데 북한의 비핵화는 문서로 갖고 비핵화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없애야 되고 양심이 100% 작용을 해야 비핵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행에 옮기고 양심이 완전히 맑아야 되는 문제를 그냥 문서로만 이야기하는 문제와 어떻게 바꾼다는 겁니까? 그런데 한 건 했다 해가지고 이제 북한의 평화쇼, 지금 중국과 북한이 합의 본 평화쇼가 뭐겠습니까? 북한이 비핵화 한다잖아요. 어떤 비핵화예요? 단계별 동시적 천천히, 예? 미군 철수 축소, 체제 보장, 동결, 이런 비핵화를, 살라미 비핵화를 돈 뜯어내면서 하는 척 흉내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미국은 지금 바로 거부를 하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이 이런 부분을 다 묶어서 한 방에 자른다 하다가 이제 이것이 보르디우스 매듭 끊듯이 비핵화라고, 비핵화 하겠다 이렇게 하더니만 이게 어려워졌다.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선언적으로 그걸 해서 한마디로 미국을 올가매는 쪽으로 계속 가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주춤하더니만 그렇게 또 굳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정권이 그렇게 선언하든가 말든가, 과거 노무현이 김정일을 만나서 서해 평화,
구역을 선언하고 NLL을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은 안 됐지 않습니까? 정권 바뀌고. 그러니까 이 정권은 이제 한수를 더 뜨고 있어요. 국회에서 이 나라 간의 비준을, 나라 간의 맺은 협약을 비준받듯이 북한하고 정상회담을 한 것을 비준을 받겠다고 합니다. 저는 비준을 시도하는 즉시 탄핵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용납을 할 수 없어요, 이건요. 비준을 받으려면 김정은이하고 회담을 하러 가는 의제도 국민들한테 동의를 구해가 갔어야죠. 그거는 청와대 안전 친북들 몇 명이 적어가 짜놓고는 김정은이 구미에 맞는 메뉴 정해놓고 서로 사인했다고 그걸 국회에 들고 와서 비준을 받아요? 그거 탄핵시켜야 되는 거야. 저는 이런 말 함부로 하는 사람 아닙니다. 비준을 국회에 시도하는 순간에 남북 정상회담 합의한 내용을 국회 비준 시도하는 순간에 탄핵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말을 못한다면 이건 대한민국은요, 보수가 전부 접시물에 코 박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탄핵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국회는요, 다 보이콧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당이 국회를 완전히 보이콧하고 의원 배지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6월 지자체 선거 그깟 거 하면 뭐 하겠습니까? 너희끼리 해라고 선거 자체도 보이콧해버려야 돼요. 북한이 한국하고 제가 나중에 3부에서 이야기하겠지만은 비핵화는 논의하지 않겠다다가 중국하고 저렇게 합의를 봐서 꼼수를 다시 짜가지고 와가지고는 이제 한국한테 가짜 전혀 비핵화할 생각이 없는 비핵화를 미국을 코너로 몰기 위해서 한국하고도 그걸 논의할 수 있겠다 하는 뉘앙스를 어제 풍긴 걸로 보입니다. 어제 고위급 회담에서요. 감지덕지하는 거예요. 황송합니다. 어떻게 우리하고 감히 비핵화를 논의해 주십니까? 자, 이래가지고 이제 황송이 넘쳐서 그 말을 이제 한국에 들고 와가 국회에서 사인을 받겠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이제 3차 정상회담이라고 안 하겠다. 이번에 아예 회담 자체를 심지어 다음 날도 한번 해보자는 것도 남아있어요. 아직 그 가능성도요. 27일 날 만나고 우리 자고요. 내일 아침에 또 봅시다. 그러면서 9월달, 10월달에 문재인이 평양에 간다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서너 번을 만난다. 그래서 수시로 합의해 온 거를 전부 국회로 보내갖고 도장을 찍어서 말뚝을 받겠다고 합니다. 이건 탄핵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왜 탄핵이냐? 네가 합의 보는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물어봤냐는 겁니다. 대통령한테 위임하는 부분은요, 국가의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바에 의해서 위임하는 것이지 무조건 전부 다를 네 마음대로 하라고 위임한 것은 아닙니다. 주적을 만나서 그냥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다고 사인해 온 것을 가지고 그게 대통령에게 위임된 국민의 권한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대통령의 직위를 악용해 가지고 국민이 자신을 뽑아준 대의를 배반하는 거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를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모실 수 있어요? 못 모시는 거예요. 그거는 도둑질 좀 해먹은 것보다, 무능한 것보다 1000배, 10,000배, 100,000배 더 악질적인 탄핵 사유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걸 갖다가 이제 맞고 들어앉았고 하면요, 전부 다가 한마디로 대통령 기피 운동을 벌여야 된다고 봐요. 자, 국회에서 우리 쪽이 150석 가까이 되는데 탄핵당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요, 너들끼리 국정을 운영해라고 하고 보수 야당들은 국회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선거도 나는 보이콧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전 세계의 대한민국의 선거가 종북화 때문에 보이콧됐다고 하면 아마 세상이 뒤집어질 일이에요. 국민들도 세금 안 내겠다 하고 국민 노릇 못 하겠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선거도 보이콧해야 국민들도요. 너끼리 투표해라고. 너끼리 투표해서 100% 당선해라고. 그래서 이런 건 정부나 대통령이나 한마디로 위임한 권한을 인정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불복종 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해야 될 사유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 자들이요, 이제 3차 정상회담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이렇게 가겠다 해서 왜 그렇게 하냐니까 차수를 붙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 앞으로 회담을 수시로 열고 정례화하겠다라는 거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벤트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그냥 아예 열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무형 셔틀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자주 안 만나야 된다고 봅니다. 왜? 북한에 동조해주는 자들이 자주 만나면요, 만날수록 더 문제가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상회담 반대 운동도 저는 전개를 해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고위급 회담의 발표 내용 중에 매우 이상한 게요, 의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제 내용에 보면 4월 27일 날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어제 고위급 회담은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내용들을 전부 다 다루는 자리 아닙니까? 우리가 4월 27일 날 하든 4월 30일 날 하든 뭐 그거 관심 없어요.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거기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 국민들은 이 정권에 대해서 불신합니다. 친북, 종북 성향이 다분하다고 알고 있고, 지금 청와대에 들어앉아 있는 그런 자들이 이 회담을, 북한에 지금 코너에 몰린 북한을 편들어서 오히려 동맹인 미국을 코너에 몰기 위해서 북중 한국이 전부 콤비로 괴롭히려고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이 북한의 논리를 갖다가 우리가 받아서 마치 남북 간에 이렇게 합의를 했으니 미국도 이것을 거슬르는 부분을 미북 정상회담에서 하려고 꿈도 꾸지 마라.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인정해 준다.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 단계별 동시적 비핵화라는 부분에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끼리 평화롭게 가려는데 왜 미국이 불가능한 일괄 선핵 폐기를 주장하면서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빠뜨리느냐. 지금 이걸 해주려고 이야기를 주고받았으니 북한이 한국과 비핵화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북한이 할 리가 없죠. 만약에 한국이 미국처럼 비핵화를 원론적인 이야기를 그대로 주장을 하고 있다면 북한이 한국과는 비핵화를 언론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언론 사설들 보면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외교전에 새 틀을 짜라. 비핵화 솔루션 도출에 남북 정상회담 운명이 달렸다. 이 보수 언론이라는 작자들이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실마리가 눈꽃만큼이라도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 지금 비핵화를 할 의사는 전혀 없으면서 입으로만 비핵화 하는 그 꼼수에 남북 정상회담들이 그 로드맵을 그대로 한국이 동의를 해주고, 동의가 아니라 한국이 주장하는 베를린 선언이 결국은 북한의 단계별 동시적 비핵화와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북한의 체제 보장과 중국의 쌍중단, 쌍괴 이거하고 문재인의 베를린 선언이라는 건 다 똑같은 이야기다. 평화 체제와 비핵화 동시에 간다. 단계별로 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들이요, 의제를 공개 못하는 이유가, 그걸 지금 공개하면 벌써 시끄러워질 거 아닙니까? 정상회담 반대에 대한 논란들이 제기되고 미국이 그따위 거 이야기하려면 우리도 안 만날라 그러니까 너네도 만나지 마라 그러든지. 그러니까 지금 딱 감춰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야기를 한 게, 합의 본 게 4월 27일 날 한다라는 거, 그 날짜만 합의 보러 어제 기어 올라갔습니까? 그래서 4월 4일 날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의전 경호 보도 관련 실무회담을 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무회담 전까지는 문서로 주고받자. 그래서 이날 회담에서 비핵화 등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된 내용은 공동보도문에 일체 언급되지 않았고, 통일부는 의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 교환이 있었다. 다만 정상 간에 앞으로 논의될 사안이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구체적인 표현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인식을 같이 했다.
자, 임종석은 지난 16일 회담 의제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와 획기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해 항구적 평화 정착과 남북 관계의 새롭고 담대한 진전 등에 대해서 집중해서 준비할 것이라고 했고, 우리 측에서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어제 고위급 회담에 임할 거라고 다 알고 있었는데 회담을 하고 나와서 의제를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정례화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지금 남북한이 한마디로 평화체제 비핵화라는 말장난 부분을 가지고 이걸 이번에 한 방에 끝났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거니까 요걸 몇 번씩 만나면서요. 짤끔짤끔 수위를 올려가면서 한마디로 북의 구미에 맞게 그리고 미국의 반발을 봐가면서 확정지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그러면서 그걸 자기들이 지금 위에 있는, 이번에 아마 6월 13일 지자체 재보선이, 국회의원 재보선이 같이 있는데 재보선이 끝나고 나면 민주당이 10석 정도의 국회 과반수가 넘는 우위를 보일 거라고 봅니다. 이 국회 비준 사항은요, 3분의 2가 아니고 과반수 참석의 과반수, 이렇게 법률 개정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걸 국회에서 전부 말뚝을 차례대로 이렇게 박아가겠다. 한 방에 다 박으려면 세상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 의도를 지금 드러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기자들이 물었어요.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이 주요 의제냐니까 조명규는 그렇다. 북측도 생각이 다르지 않다라고 말만 하고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점으로 논의할 과제라면서 전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문점의 고위급 회담은 쇼고, 실제로는 서훈이나 문정인의 똘마니가, 임종석의 똘마니가 북한 측의 김영철이나 이런 인간들과 따로 만나서 계속 조율을 해서 정리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쇼인 거예요. 어제 고위급 회담은. 그래서 고위급 회담은 그냥 사전에 합의해 놓은 날짜 발표하면서 그냥 어제 농담 따먹기나 하다가 왔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 온 인간들이 의제를 정리하고 또 의제를 합의할 그런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회담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는데 그럴 수밖에 없지요. 북한 놈들 하자는 대로 다 해주는 회담이 어떻게 화기애애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제 CNN은요, 김정은의 교묘한 전략이 세계를 위협에 빠뜨릴 거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세계정책연구소 조나산 크리스톨 연구원이 내린 진단인데요. 트럼프가 잘못하면 김정은한테 말려들 수도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한국이 안보 비용을 충분히 안 낸다고 선거 때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놨고 그 이후에도 썩 암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트럼프가 승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슬쩍 얹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임종석이 이야기한 군사적 긴장 완화, 그리고 조명균이 이야기한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100% 주한미군 문제가 조만간에 등장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다른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도 지금 김정은의 의향에 대해 아주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수미 테리 미국 CSIS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의 비핵화 발언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평화협정 체결이나 주한미군 철수, 한미 군사동맹 파기, 해구산 철수 등 기존의 체제 보장 요구와 똑같은 말이다. 김정은의 비핵화는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하는 말이다. 항상 해온 그런 이야기로 지금 평가하고 있고요. 뉴욕타임스는 김정은의 발언은 핵무기의 감축에 대해서 협상을 할 의사는 있지만 질질 끌다가 실패로 끝난 과거를 반복할 거고, AP통신도 김정은의 비핵화는 새 병에 담긴 옛 포도주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 문제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인 CSIS의 마이클 그린,
선임 부소장. 이 사람은 이 W 부시 때 백악관 NSC 아시아 담당 국장을 했죠. 패티 없는 햄버거다. 즉 햄버거 안에 고기가 없는 빵밖에 없는 햄버거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북한이 의미 있는 일을 할 거라고 이번 회담, 1년의 회담에서 하는 징후는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김정은이 다음에 바라는 것은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을 약하게 만드는 일에 중국이 나서는 거다.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할 건가 안 할 건가는 미국이 중국을 얼마나 압박하는가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고위급 회담이 됐는데 날짜 말고는 아무것도 없고 지금 북한이 원하는 평화 체제, 말뿐인 비핵화, 주한미군 철수 등을 앞으로 자주 만나면서 그때 전부 한국 국회에 비준을 하겠다. 이런 지금 전략인 걸로 보이는데요. 자, 국회 비준을 시작하는 즉시 탄핵을 우리는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고 이 정권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완전히 그냥 이런 정권 밑에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도 없고 정권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는 광범위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고 싸워야 될 걸로 보입니다.